강의에는 대형 강의도 있지만 정말 소수가 모여서 하는 이런 세미나 형태의 강의가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들고 많이 찾아갔던 강의들입니다. 그런 교수님들은 오히려 학생 수를 더 많이 늘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몇 명만 소수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이 그런 강의라 생각하시고 옆에 사람들이 너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질문의 기회와 또 더 많은 생각의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한규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인사까지 해주셨는데요. 제주는 다른 육지의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지형에서야말로 도당위원장님, 시당위원장님의 이 역량과 그 의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제가 요즘 강연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우리 제주도당은 김한규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식견으로 제주도당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주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도 될 거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김한규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인사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김한규 의원님 강연 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수강생의 현장으로 참 이게 카메라 렌즈 앞에 서면 많은 것들이 더 조심스러워져가지고 좀 움츠가 위축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잘 해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 되게 특이한 옷을 입고 왔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일 거라고 추측되십니까, 여러분? 접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의 얼굴은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걸 왜 입고 있느냐? 저는 항상 제주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벌써 지난주에도 한 번 왔고 이번에는 또 의원실 모든 보좌진들을 이끌고 지금 제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보좌진이 한 명도 없어요. 평균 연령이 이제 만 29세, 30세 그 원전입니다. 국회의원만 젊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실 구성 자체도 보좌진들도 흔히 말하는 참모들도 최대한 젊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의원실 구성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기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도 와 계시긴 합니다만 다양한 연륜과 경험과 식견은 쉽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만 데려다가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장일단이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 형님, 누님들, 선배님들을 보좌진으로 모심으로써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 저보다 훨씬 더 현대적으로 또는 청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참모들을 곁에 두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지금 의정활동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의원실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저처럼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 무슨 의원, 무슨 장, 시장, 도지사 이런 정치 플레이어들만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정치에는 이 플레이어들 옆에서 함께 뛰고 있는 흔히 보좌진이라고 부르든 참모라고 부르든 비서관이라고 부르든 이런 훌륭한 동지들도 같이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 사관학교인데요. 정치 사관학교는 정치인, 한마디로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도 키워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던지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지금 혹시 출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출마 생각하고 계시고 출마 생각 안 하시고 봐봐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와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오늘 와서 나는 정치로서 출마도 안 할 거고 방금 오경동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참모가 되진 않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겠느냐에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경동이 말하는 앞으로의 정치인이 이러이러한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진 정치인을 뽑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좀 최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인트가? 저는 인천 서구병이라는데 여러분 인천 서구병이라고 하면 진짜 어딘지 모르죠?
네, 여기 제주에도 아라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아라동이 다른 지역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저희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라동에 있는 지역, 검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저에 대해서 뭐 그래도 얼핏 들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방금 오신 분 제가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그냥 저를 소개할 겸 또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을 좀 깨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많이 본 분이죠?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시죠? 제가 어디서 강연을 이 비슷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봤더니 감히 이분한테 이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때가 단식 중이었을 겁니다. 단식 중에 한참 힘드신 상태인데 수원징험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나와서 조사받아요. 사람 쓰러져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말렸습니다. 최대한 검찰 조사는 나중에 뭐 하고 그 부당한 검찰의 짓에 맞서야 된다 했는데 본인께서 가시겠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지금보다 훨씬 얄쌍하게 생긴 제 모습이 보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표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옆에서 흔히 말하는 수행을 했어요. 수행부장.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씌어져 있는 하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뭐냐면 하나의 청년 국회의원, 청년 정치인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야, 너 대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가방 먹지 하더니 배지 주워가지고 쉽게 대통령 국회의원 하고 이런 편견을 가집니다. 저는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주도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의원에 도전하는 여러 청년 정치인들,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더 가혹한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경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어떤 앞으로의 이 지역에 대한 또는 특정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청년, 젊은 사람이 뭔가 자리를 맡게 되면, 좋은 기회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흔히 말하는 낙하산, 누군가의 백을 통해서 저 자리 간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깨부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그런 저랑 비슷한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러면 너는 가방먹지 하기 전엔 뭐 했니? 저는 수행 역할을 그전에 해본 적이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아까 소개도 했는데 경기도의 청년 인구가 400만 명이거든요. 400만 명의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뽑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냥 아무나 캠프에서 있던 사람 또는 추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 경쟁을 시키겠다. 서류는 뭐 대학교, 사진, 뭐 나이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이 사람이 경기도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제안서를만 보고 평가하겠다. 그래서 106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서류에서 8명이 통과해서 8명을 유튜브, 지금처럼 유튜브 생중계 띄워놓고 민간 위원들, 대부분이 민간 위원들로 구성해서 직접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해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청년 비서관, 5급 비서관으로 앉혀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강연에서 이야기한 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당연히 누군가가 내정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했고 정치의 안 좋은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진짜 겉으로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 정치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다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되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청년 비서관, 청년 담당관을 공개 모집을 이번에 또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한 600대 1, 300대 1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자리이고 그렇게 뽑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그 전에는 뭐 했느냐 행정고시 준비했어요. 요즘 말은 오후공채 사무관 준비를 했는데 왜 했느냐 저는 한 문장을 내가 바꿈으로써 국민들의 삶, 주변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이 돼서 좋은 보고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서 내가 만들어내면 이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을 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한 문장도 아니고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글자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전에 검찰개혁 검수한 바 같을 때 등, 중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뀐 거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뭔가 권한을 가진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한 글자, 한 줄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행시 준비하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랑 일하고 싶다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이 강의 초반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첫 번째,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반대로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없으신 분들은 어떤 정치인을 찾아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뒤에는 제가 나름 그래도 선거를 하면서 나름 가지게 된 선거 팁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도 다양한 우리 참여자들이 계신데 30대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30대? 30대 하나, 둘, 셋, 넷. 만나이고 불러도 네, 내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 만나인이 아니라 따지는 순간 벌써 안 되는 거. 30대에 정선 드신 분들은 본인을 청년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러면 우리 선배님은 스스로를 청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맞아, 마음은 청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정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치에서 과연 청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걸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내가 청년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89년생, 만으로 36살입니다. 법적으로는 만 34세까지 청년이고요. 각 지방마다 조례에 따라서 39세인 데도 있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45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로 따지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45세, 우리 당은 45세가 청년 기준이니까, 만 44세와 이제 막 대학교에 졸업한 만 24세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을까요? 또는 똑같은 사고방식이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면 나이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치에서의 청년이란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떠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혹시 무슨 동에 사십니까? 이도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차 문제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주차 문제는 모든 전국의 문제 저희 지역도 심각한데요.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이 나서는 거예요. 이도이동의 도의원께서 후보가 이도이동의 주차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이러하게 뭐가 있을까요? 유유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선배님. 너무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맨 뒤에 우리 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셨잖아요. 아직 우리는 청년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제 해결 방식의 기준을 초점을 두자. 유유부지하자.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전통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쉬운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도과 비슷한 인구 구성,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AI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같은데 그 주차난을 해결했거나 주차 문제를 호소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배워볼게요. 가서 봤더니 이러이러하게 차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이도에 저희 적용시키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빅데이터나 AI나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들 이런 걸 얼만큼 내가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녹여낼 수 있느냐. 빅데이터 AI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시대에 2025년 지금의 가장 최신 기술, 가장 내가 현대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아쉽지만 청년 정치까지는 아닌 거예요. 좋은 정치는 될 수 있지만 좋은 청년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에 아라도이 갔더니 이도이동이랑 비슷한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도이동에 적용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신빙성, 이 사람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 이 사람의 성실성,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발로 뛰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가져왔구나. 두 가지가 충분되었습니다. 전 이게 청년 정치라 생각해요. 이걸 좀 확장시켜볼까요? 제주도지사 선거도 있겠죠. 제주도지사 선거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나오시고 현재 제주도지사님도 계시지만 제주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좀 확장시켜보면 제주도랑 비슷한 곳이 대한민국에는 딱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눈을 돌려요? 해외 사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제주도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야죠. AI 활용하고 빅데이터 활용하고 예전처럼 무슨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슨 어디 논문에 있다, 이거 가지고는 고리타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보다 더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저는 청년 정치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정치의 첫 번째, 최대한 문제 해결 방식에 집중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정치인은 인기가 좀 좋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떠오르는 사람? 유재석. 누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본인이요? 연예인 떠오르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연예인 요즘 유명한 가수들도 있을 거고 이명웅 씨도 있을 거고 이찬원 씨도 있을 거고 인기 양지은 인기만 가지고 정치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아니 인기만 있으면 다 선거 나와서 하나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성과를 해주시는 거에서 기대감이 선거. 그러니까 유재석과 본인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좀 질문을 돌려서 말해볼게요. 유재석처럼 인기 좋은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찾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 좋은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네. 못하는 거. 유재석은 못하는 거.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인기가 좋다라는 건 한자로 표현하면 호입니다. 좋을 호. 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호불호라고 보통 이렇게 단어를 하잖아요. 청년 정치의 두 번째 포인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호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호를 안 쌓는 게 중요해요. 불호. 호를 쌓는 걸로 경쟁하다 보면 이미 예전부터 인기가 많은 분들이 다 정치인하시고 그런 사람 뽑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민들에게 또는 유권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사람, 또는 실망감을 주지 않는 사람, 이 불호를 없애는 게 청년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보통 이제 제주도도 선거되면 명함 많이 돌리죠. 근데 제주도는 지하철역은 없으니까 보통 명함을 어디서 돌리나요? 행사장. 또 어디서 돌리나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왜 아파트 단지를 해봅시다. 이동에도 아파트가 있나요? 무슨 아파트인데? 죄송해요. 진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무슨 아파트 사세요? 빌라에. 네, 이게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명함을 내가 돌리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사람 많은 데서 돌릴 거 아니에요. 명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마한 고경정입니다. 명함을 줬어요. 이 사람이 받아가 주거나 안 받아주거나 딱 두 가지밖에 안 오는데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제가 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온 선배님들이, 온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좋은 마음에
무조건 명함을 하루에 막 몇천 장씩 돌려놔. 심지어 아까 어디서 아까 여기 계셨던 이분도 본인 선거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명함을 그냥 무조건 줘서 가다가 버려서 바닥이 하얗게 보이더라도 그냥 명함을 무조건 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명함을요 억지로 주잖아요. 그럼 가면서 다 버려요. 받고 이렇게 한 번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쓰레기통 다음 쓰레기통에 있어 버리거나. 아, 저는 그렇게 명함 있잖아요. 걸장 모아요. 이런 분이 있죠 대부분. 선거 공보글도 네. 걸장 걸 모아요. 훌륭한 정치 참여자들. 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 명함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선거문 행보 알아요. 딱 가면서 안녕하세요 오경정입니다. 이 반응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명함 없으면 안 줘요. 다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내 이미지가 어떤지 나의 목소리가 어떻고 나의 희망하는 태도 이 짧은 한 3초, 2초 정도는 나의 태도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세요.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덩치 크고 젊고 목소리 큰 밝은 얼굴에 그 사람 이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억지로 명함을 줘요. 근데 잘 부탁드려요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한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냥 싫은데 불꽃을 안 쌓는 청년 정치인이 돼요. 특히 선거운동에서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장관님 이렇게 계시긴 하는데 선거할 때 제 명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만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저한테 관심이 있거나 잘생겼는데 내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또 목소리가 낭낭한데 그러면서 가져가신 분은 한번 볼게요. 본인이 직접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번 거기 써놓은 제 메시지와 공약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고민을 뭔가 많이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하나의 이제 불호 안 쌓는 사례라면 두 번째는 본인의 의정 활동이 되었건 아니면 SNS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공격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인생 선배님들 다 잘 아시죠? 사람 공격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 사람 약점 찾으면 되고. 그런데 명언이 있잖아요. 10명의 친구 만드는 것보다 한 명 적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오늘은 정치와 포인트가 어디냐? 청년. 특히 우리같이 젊은 정치인들은 조금만 소위 싸가지 없는 모습 보이잖아요. 바로 아웃입니다. 참 가혹한 상태예요. 조금만 더 나보다 선배인 것 같은데 경쟁자라고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냥 역시 봐봐.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사회 경험도 적고 아직 인생도 몰라가지고 저 싸가지 없는 거 봐. 저 정치할 수 있겠어 저거? 저 사람이 지역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할 수 있겠어? 바로 이렇게 공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래 정치인들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되겠지만 정말 가혹할 정도로 더 숙여야 됩니다. 불포를 안 쌓아야 돼요. 나를 원래 지지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나를 지지 안 했거나 관심 없던 분들이 날 처음 봤을 때 진짜 박박히네. 이 정도 이하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리하면서 갈까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문제 해결 방식을 최신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불호를 안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이야기라는 거 어떤 주민 입장에서 제주 도민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알고 있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네? 라고 느낄 수 있게 공감대 형성을 잘 만드는 게 청년 정치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299명 다른 의원님들 보면서 배우는 게 많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많은데요. 참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느끼기에 본인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본인 나름 연구를 해서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좀 더 요령이 있으신 분은 듣는 척 잘하시고. 그런데 청년 정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틀렸을 수 있음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제가 출마를 하기로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유튜브 채널을 여는 거였는데요. 뭐 유튜브도 괜찮고요, 뭐 인스타그램도 괜찮고 페이스북도 괜찮고 뭐든 괜찮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이번 버스 정류장은 목용점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떤 컨텐츠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 맨 뒤에 우리 여성분? 네. 최근에 버스 타셔본 적 있어요? 이야, 제주도는 버스를 많이 안 타나요? 자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구나. 저는 버스 타요. 버스 타시면 버스 몇 번 타고 오셨어요? 280일. 네, 282번이나 생각합시다.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버스, 제가 어제 송당에서 머물고 왔거든요, 송당. 송당도 버스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당, 상동강,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류장에 가서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예전에 여자친구랑 여기 한번 자전거 타고 왔었다. 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 중학교 친구, 여기 옆집에 여기 근처 산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 뭐가 문제였는데, 이 지역에 뭐 너무 빈집, 카페 안 하고 나갔는데 너무 빈집 흉하게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러더라. 이런 걸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영상을 누군가가 나중에 봤을 때, 또는 송당에 사시는 누군가가 그 영상을 내가 보게 만들었을 때, 와, 이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잘난 맛에 유튜브 찍고 컨텐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이야기를 했구나. 그리고 우리 동네랑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했구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야 돼. 이런 공감대를 계속 찾아내는 방식을 하시는 게 또 청년정치라 생각합니다.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장님한테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책을 냈어요. 책 이름이 파슐랭 가이드예요. 미슐랭 가이드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맛있는 맛집들을 선정하는 게 미슐랭 가이드인데, 본인이 파주에 다니면서 파주의 맛집들에 가서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나도 그 맛집을 우리 동네 파주 우리 동네에서 많이 다녔는데 라고 하면서 역시 이 시장이 잘 아네. 이 동네에 이게 맛집인지. 두 번째, 그 식당 주인은 어떻겠어요? 우리 가게 소개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 가게 맛있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이 사람은 파주 곳곳에 대해서 우리 동네만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동네에도 알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파주 맡겨보면 적어도 대충 하진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뭔지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저처럼 버스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파주시장님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개발해 보시거나, 반대로 이런 걸 개발해서 열심히 자신을 어필하는 정치인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고 이제 뭐 질의응답 비슷하게 합시다. 방금 이 유튜브 채널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13명이에요. 조회수가 30도 안 나와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나 에너지를 투자해서 유튜브를 막 하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지적이고 일리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정현철이라는 사람과 오경정이 제주도의원선거에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랑 방금 이제 시간 나눴으니까 오경정이라는 사람이 알고 정현철이라는 청년위원장을 알겠지만, 그냥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이 제주도민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현철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뭐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선거는 할까요? 안 할까요? 투표는? 하죠.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겠어. 또는 민주당원으로서 평소에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 믿고 김한규 믿어서 뭐 신경 안 쓰지만 경선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에서 이걸 검색을 해서 찾아봅니까? 보통 네이버나 요즘은 보통 어디서 한다?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모경종을 쳐봐요. 모경종 제주. 찾아봤더니 모경종 제주에서 한 건 없고 모경종 맨날 인천에서만 뭘 했다. 이거 안 되겠네. 또는 모경종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제주 컨텐츠 하나도 없고 다 막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 그냥 아예 안 되겠다. 근데 정현철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조회수는 막 3, 7 막 이래. 근데 내가 들어가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동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맛집을 소개하면서 동네 이야기를 했다든가 동네 버스 정류장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뭐 문제가 있는 걸 다 짚어내고 있다든가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영상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계속 봅니다. 5분짜리 영상이 5분 다 안 봐요. 그냥 이 사람 이런 거 했구나만 알면 되니까 한 30초 보고 재밌으면 가고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 선택하겠어요? 정현철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은 김병주 의원님이나 우리 대통령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유명한 몇십만 구독자를 가지신 분들의 용도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뭔가 정치를 이제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용도 잘 저장해놓고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서 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놓는 그 용도로 이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거를 쓰시면 좋은데 유튜브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 자료, 시각 자료가 되게 좋거든요. 글로만 쭉 써놓는 거는 좀 예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에 글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를 대비해서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튜브를 해놓는 것도 좋지만 제 거 명함 있나요? 하나만 쭉 보시죠. 유튜브를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지금 명함이긴 합니다만 저 선거 때도 비슷하게 했어요. 이 뒤에 이 QR코드를 항상 명함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QR코드 많이 쓰실 줄 아시지만 QR코드가 뭐예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켜보세요. 카메라 찍으면 바로 떠요. 이렇게 들어가면 제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유튜브를 활용한 정치를 거의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 정치인 유튜브 보는 거에 재미 들이신 우리 선배 세대,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 삼촌, 이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만나면 인사가 유튜브 어제 올렸던데? 이게 인사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는 사람들 유튜브 안 봐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나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현철 위원장 아까 출마 생각이 있으시다 했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출마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셨다. 우리는 청년 정치인이니까 하지만 신인 정치인이니까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 입장에서는 지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 다져놨겠어요. 그분 놀았겠어요? 검은 돈 아니고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돈도 쓰셨을 거고 매일 가서 경조사도 챙겼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 신인, 정치 청년이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뺏어올 수 있을까? 냉정하게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선거 뛰어들 때 저는 그거 못 뺏어온다 생각했어요. 지역에 공고하게 경선 입장입니다. 본선 말고 우리 당 내에서 경선을 하는데 현역 의원 저는 24년 동안 거기서 지역위원장 하셨던 분이랑 붙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잘 다져잡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표현은 절대 못 가져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표현을 둥둥 떠다니는 당원이라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슨 당 행사에 입고하면은 열심히 나와주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안 나오시는 당원. 하지만 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에 항상 관심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김한길 도당위원장을 응원하고 오영훈 민주당 출신 지사를 응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제가 삼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발 투표장에 나와주십시오. 또는 왔을 때 투표를 해주십시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필하는 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호섭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미 원래 누군가를 잘 따르시고 계신 분한테 가서 저 한번 믿어보세요. 의미 없어요. 시간은 이분들께는 최대한 예의 있게 열심히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항상 이 정도만 하고요.
안 보이는 당원들, 평소에 물론 투표를 할까 말까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당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요. 저는 아까 말한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찾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저희는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지하철역에 저 혼자 나가 있었어요. 혼자 나가서 저를 최대한 안 했어요. 여러 사람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은 혼자 나가서 더 액션이 좀 크게 활발하게, 야, 젊은 게 저랬었구나, 저 사람 뽑으면은 일단은 좀 발발거리면서 엄청 뛰어다니겠구나, 이 느낌 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애티튜드, 태도, 이 정도를 계속 어필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면 저처럼 경선에서 가산점 안 받고도 바로 50% 넘어서 이깁니다. 물론 저도 뭐 제 뒤에 후광이 없다, 후광 덕분에 잘 된 것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기반이 하나도 없었던 제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본선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본선에서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 이야기 마치고요.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 팁은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열심히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앞에 계셔주시고 지금부터 좀 질의응답을 편하게 하시면서 모임들 의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처음에 하기 조금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모임들 의원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좀 정치의 플레이어로 이제 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정치의 어떤 자기 의견들을 대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정치를 출마하면서 이제 자기가 선수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오경조 의원님께서도 아마 처음에 겪으셨을 텐데, 처음에 당내 경선이라든가, 그리고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본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오경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겨냈었는지, 그리고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참모진들을 꾸리거나 스태프들을 같이 꾸릴 때 어떻게 해서 꾸려 나갔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단계에서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법 관련돼서도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면서 이겨냈었는지를 경험에 빗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오신 분 중에 대학생도 있는데요. 요새 제일 좀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 젊은 세대, 이제 20대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치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경조 의원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거하면서 제약이 저도 되게 많았습니다. 두 개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인력,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다 공개되잖아요. 제가 뒤에서 4등인가 5등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아랫등수에 계신 분들은 빚이 막 3억, 8억 막 이러세요. 사실 빚 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써가지고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엄청 잘 받아가지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빚이 막 3억, 8억이어서 지수이 있고, 저는 진짜 순수 제일 돈이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리적으로 제가 인생이 짧은데 돈을 막 많이 축적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동시에 선거하면서도 많이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력 문제. 또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제가 그동안 좀 눈여겨봐왔던 분들 중에, 보좌진들 중에, 비서관, 보좌관, 선임비서관들 중에 당시 그 사람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제 비서관들을 찾아가지고, 자, 이번에 이렇게 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입니다.
저 진짜 자신 있고 나름의 분석도 정말 잘했고 저 진짜 승산 있다 생각합니다. 믿어주세요. 했는데 진짜 막 서울에서 수원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진짜 빵! 진짜 제로! 내가 인간관계가 정말 참 잘 못 살았구나 느낄 정도로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사람을 선거하려면 캠프도 꾸려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잘됐다, 오히려 잘됐다. 나는 아예 정치와 관련이 없었던 정치에 관여를 안 했던 사람 중에 홍보 전문가를 좀 찾아보자. 홍보. 더 일반 국민, 정치에 좀 더 관심이 좀 덜 떨어져 있는 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홍보 담당자를 외부에서 찾자. 정치하는 사람 중에 찾지 말고. 그렇게 해서 홍보 담당자를 한 명을 딱 데려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아까 말한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존에 있는 정치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까요? 하면서 사진도, 포스터 사진 보통 정치인을 찍잖아요. 어떻게 찍는지 아시죠? 다 이렇게 찍잖아요. 제 거 그 포스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옷도 그냥 하늘색 그냥 그 니트 입었고요. 제 이름이 모경종이잖아요. 종을 좀 경종이 원래 좀 막 뭐랄까 이렇게 올리는 경보 올리는 게 경종이거든요. 종을 이렇게 제가 들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메인 사진으로 뿌렸어요. 정말 정치 출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누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정치인이 가벼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과하지 않게, 나름 단정하게,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시. 그러면서 제가 저희 이제 검단 지역이니까 검단에 경종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정치에 경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잡고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저는 그 아까 말한 외부에서 정치에 물이 안 들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기도 해요. 사람이 안 구해주니까 홍보라도 먼저 구하자라고 했는데 되게 주의했어요. 홍보하는 사람이라도 먼저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시고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인력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 친척들 데려다 쳤어요. 우리 고모 아들, 이모 아들, 제 처남 비슷한 또래의 형이랑 동생들 데려다 썼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동생이 있기는 좀 때문에 데려다 쓰면 좀 그건 자존심 너무 상하고 그래도 좀 거리에 있는 친척들을 데려다서 초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이모고라도 버텨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됐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 슬슬 성과가 나오고 슬슬 가시적으로 뭔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한 명, 두 명 제가 모셔오기가 좀 더 수월해졌어요. 초반에 너무 힘들어도 일단 잇몸으로 버티세요. 그러면서 증명하시면 한 명 한 명 내력이 좋고 저 뒤에는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 보좌관님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거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중간쯤 되니까 오더라고요. 살짝 가장 섞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한번 좀 와달라 했더니 그러면 내가 나가서 캠프에 나가서 상근하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 재택으로 SNS랑 이런 거 메시지 관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좀 괜찮아지니까 진짜 나중에는 출근하더라고요. 살짝 좀더 농담 섞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초반에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현실입니다. 그래도 잇몸으로 버티면서 증명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캠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자면 형님 누님들,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선배님들은 오히려 더 잘 안 나요. 비슷한 또래가 더 모셔오기 쉽습니다. 우리 진짜 같이 해보자. 같이 크자. 같이 성장하자. 라고 하면 제가 저런 사람들 많이 모셔왔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저희 의원실에 지금 같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돈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어머니한테 돈 빌려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당에서도 빌려주는 게 있는데 이제 경선할 때는 어차피 비용 보전이 안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서도 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만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당대표 선거할 때 난 돈 얼마 안 들었다 맨날 이거 가지고 자기 막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근데 팩트는 팩트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그런 전국 단위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아까 SNS 가지고 하는 SNS라고 하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하는 효율성 있는 걸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정치가 많이 좀 선진화됐을 거고 저희 지역도 많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정치를 생각하시는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아니 갈비탕도 뭐 안 사주고 뭐 그러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공공할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런 거 아예 가능성 닫아놓고 누군가에게 뭔가 사주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다른 컨텐츠 차별화된 컨텐츠를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 아끼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그럴 거면 안 좋은 데다 쓰지 마시고 그런 컨텐츠 투자에 더 많이 쓰세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김한규 의원님 영상 퀄리티 진짜 좋아지셨는데요. 그거 다 좋은 인력을 써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웹자보라고 그러죠. 요즘 문자를 보내도 메시지 말고 이제 그림 파일로 이렇게 보내면 딱 뽑기 좋잖아요. 그런 거 잘 만드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돈이 많으면 그걸 쓰시고 돈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구하시라. 친척도 상관없다. 정말 오랜 친구도 상관없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너무 안 좋아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청년위원장으로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유튜브로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돌려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반대로 우리 왜 이렇게 안 좋아하냐? 어떡하지? 이거 고민할 시간에 저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나 젊은 이런 분들이 더 빨리 중앙정치 또는 제주도 정치에 빨리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진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행정에 녹여내고 정치에 녹여냅시다. 저는 솔직히 진짜 고백하자면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당 내에서나 국회에서나 정치판에서 이야기를 해도 일단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도 내 역량도 많이 키워야겠지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런 얘기예요. 야, 뭐 세대 교체하겠다는 소리냐? 넌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다양하게 구성시켜보자요. 정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기틀을 가져주신 선배 세대들도 계시고 흔히 말하는 386, 586 이렇게 불리는 민주화의 세대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부르는 정말 통통 튀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0대, 40대의 이 허리층도 들어와 있고 다양하게 구성을 시켜야죠.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구성을 하자. 당 자체가 빨리 체제 변화가 돼야 된다. 체질 변화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당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는 저쪽 당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개 땡땡 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하면 안 돼. 이런 시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셔요. 이건 무슨 당에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대 또는 아까 말씀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변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자세고 그렇기 때문에 당 체질을 바꾸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현철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들어가서 또는 내가 청년 나이가 아니시더라도 같이 정치를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열린 사고 이렇게 청년들, 젊은이 후배들이 하고 있구나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다 저희 이렇게 서기부에 나왔는데 네.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자리가 있잖아요. 장애인 사업체 수가 3군데나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임금체불이 두 건이가 발생했고 폐업이 한 건이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임금체불 방지법 통과됐어도 뭐냐면 이게
법이 시행됐잖아요. 지난 한 일주일 전부터. 근데 그거를 그 간이 돼지급금이 지금 그 장인 사업체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공업단지 쪽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받았는데 나머지 장인 근로자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간이 돼지급금 1,000만 원까지는 지원해주지만 그 1,000만 원 이후에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장인 일자리 사업체 감소랑 임금 체불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그냥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인 그 일자리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개발해서 그 사업체라든가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인이야.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는 사람 다 5,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아니 방금 본인의 어떤 관심사에서도 뭐 해도 바뀌지도 않고 당연하죠. 5,200만 분의 1 전체 대한민국 힘이 이만큼 있으면 5,200만 분의 1 조각만 나한테는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는 선거제도는 장치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제주 도민이 몇 만이죠? 67만? 67만 명을 대변하는 67만 조각을 모아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도의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대충? 45명? 45명? 그러면은 한 분당 못해도 한 만에서 2만 명 정도를 만에서 2만 조각을 가진 도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뽑아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게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나 답답하다 왜 안 되냐 라고 하시는 거를 도의원이 싸우게 하고요, 국회의원이 싸우게 하고요, 도지사가 싸우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저도 똑같이 정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26만 명 정도 되는데 26만 명이 저를 뽑았든 안 뽑았든 간에 26만 조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만 조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난 더 누가 봤을 땐 이거 왜 힘자랑하냐? 제가 좋으려고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26만 명이 이야기한 내용을 힘을 모아줬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길들이셔야 돼요. 저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라고 민주당에도 장애인위원회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면 법률위원회도 되는 거고 그러라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 문대리 의원님, 위성원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뭔지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써먹으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정치인은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답변 그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 정도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제 청년 비서관이셨잖아요. 네. 그때 제출하셨을 때 101대 1의 경쟁률을 뚫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제출하셨을까요? 일단 좀 보여줬다면 101대 1이나 106대 1입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실 때 160대 1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처음에는 좀 쑥스럽게도 106대 1입니다. 160 아닙니다. 하는데 요즘은 그냥 틀리셔도 160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안서 제목이 뭐였냐면 경기도 청년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적혀 있길래 그러면 별다른 게 있습니까? 내 이야기, 경기도에 사는 내 친척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아까 물어본 것처럼 이동에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4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내가 뭘 검색해보려고 하니까 경기도에 뭐가 있고 뭐가 없고를 찾아보려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찾아보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경기도의 400만 명 청년들도 나도 주택 마련할 때 도움 좀 받고 싶고 결혼하면서 도움도 받고 싶고 창업하면서 도움 받고 싶은데 경기도에 뭐 없나? 경기도 좀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첫 번째가 이런 청년 정책들을 다 망라하는 홈페이지를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자. 이게 제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집
사는 문제가 워낙 좀 심각하잖아요. 월세, 여기 월세 사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때도 월세, 경기도 월세 워낙 비쌌으니까, 60만원, 이 정도 내면, 뭐 알바해서 벌었던 내가 직장을 가지고 했던 주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아예 경기도에서 좀 잘 안 팔리는 집이나 아니면 좀 괜찮은 지역에 있는 집을 경기도가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싼 값에 임대해주자. 이걸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제가 인천시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인천에서 그걸 해요. 1,000원 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표현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아니지, 맞나? 매입 임대주택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제안을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거, 크게 주거 일자리 문화였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 주거 일자리 문화. 그래서 일자리는 미스매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미스매치. 보통 제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까?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구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주도도 그렇던데 사장님들 입장에서 사람이 안 구해져요. 그건 무슨 난이라고 합니까? 구인난. 되게 웃기죠. 나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저쪽에서는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보자. 분명히 구인난, 사장님들 입장에서 우리 회사 진짜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도에서 진짜 괜찮은 회사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재무 상태도 체크하고 직장 문화가 괜찮은지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드려요. 반대로 사장님들 입장에서 사람 뽑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라고 할 텐데, 청년들 중에 희망자를 나름 어떤 하나의 분야 전문 엄청 고도화된 기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그 어느 정도 기본 되는 것만 교육시켜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장님들한테 리스트를 드려요. 둘이서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치시켜주면 안 되니까 도에서 3달 정도는 월급을 지원해줘요. 3달 동안 흔히 연애를 비유하자면 좀 동거 기간을, 연애 기간을 좀 가져봐.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매치업하는 사업, 이거를 제안했습니다. 이거 되게 잘 돼가지고요. 이재명 지사님 이후에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도 맡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정책들이 보통 전임자의 정책들은 다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하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 수 있게. 흔히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탐색 비용을 줄여주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람 좋은지 안 좋은지 뽑아서 교육시키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내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인지 아닌지 일단 들어가 봤다가 진짜 요즘 편으로 조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기업, 진짜 여기 괜히 들어왔다 이 회사 막 돌아가요. 이런 탐색 비용, 내 시간도 날리고 에너지도 날리고 하는 이걸 줄여주자. 탐색 비용을 줄이는 이런 걸 했고, 문화는 이것도 좀 많이 하는데, 문화 바우처를 만들자. 경기도에 갈 수 있는 좋은 이런 그 관광지나 제주도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 아예 패스를 바우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경기도도 좀 적용하자. 제주도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힐링할 수 있게 해주자. 청년들이 좀 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니까 쉴 수 있게 해주자. 이거 제안했었습니다. 대부분 다 적용돼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내 포인트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한 게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내 가족들한테 물어봤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 들어볼까요? 가볍게 오늘 시는 주제와는 크게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래 모셨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선배 참모로서 조금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책도 비슷한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선배가 아니라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선배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릴 조언이 있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 워낙 하시고자 하는 것도 많고 동시에 하는 것도 많으세요. 그분은 모든 에너지를 제가 느끼기에 제 편으로는 소위 밥을 뭐 먹을까?
메뉴 고민하는 이 에너지도 아껴가지고 뭔가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거리에서 희망하는 수행보좌를 할 때 제 역할이 뭐라고 스스로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고민할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내가 대신 고민해드려야 이 사람이 온전히 본인의 국가를 위한 일, 당을 위한 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뛰었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생해야 이 사람이 덜 고생한다. 근데 그게요 지금도 적용이 돼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더 뛰어다니고 청년연대랑 더 뛰어다녀야 국민들이 좀 더 편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편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모진들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다 그러라고 참모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더 힘들어 하십니다. 반대로 참모진들이 더 힘들어하면 할수록 대통령께서 더 국가를 위한 일을 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그 참모진 저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뛰어난 분들이어서 각자의 또 요령이 있으실 거니까 그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고 있고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 뭐 운영위원회 누굴 부르네 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쪽 당에서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공격할 게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하나 싶은데 참모진들 특히 대통령 주변에 계신 참모진들 정말 본인의 인생을 다 갈아놓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정치인분들의 참모진들과 되게 결이 달라요. 다른 정치인의 참모진들 대부분의 모습은 제 생각에는 본인의 다음 출마나 본인의 다음 정치적인 스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모여있어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 주변에 있는 참모진분들은 본인의 영당이나 본인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 사람 옆에서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온 다른 정치인의 참모와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참모들의 차이입니다. 믿고 더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더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라오는 진짜를 참 다양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책을 하나 엮었어요.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모경용 엮음인데요. 제목이 이재명 공직자론입니다.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좀 느낀 점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저도 공직자로서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과 뒤쪽에는 연설문이나 대통령께서 강연을 하셨던 내용을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모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공직자의 길을 좀 가보고자 한다면 이런 정도를 대통령께서 옛날에 이야기하셨구나 정도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게 하려고 책을 엮어놨습니다. 책을 썼다고 하기는 부끄럽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한 이야기 절대 아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 사야 사. 근데 이거 홍보는 하라고 누군가 하겠습니까?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님도 좋고요. 다른 분들의 예전 강연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김대중 대통령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전남대학교에 가가지고 외교 관련해서 우리는 뭐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그 강연을 요즘도 한 번씩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연이나 연설문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 정치인을 선택하시는 데도 좋고 좋은 정치인이 되시는 데도 좋고 그 결과물은 결국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발전으로 향하는 정치의 문화를 우리가 새로 쓰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호흡하고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오늘 좋은 강연해주신 모경종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끝낼 건데요. 아까 모경종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금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모경종 의원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진 촬영 이제 하면서 제가 간단히 공지드리면 오늘 들어오시면서 등록을 하셔야 당원 이수 교육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 이따 안 하신 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날 마지막 강의로 다음 주 일요일 2시에 김한규 의원님 강연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걸어보니까 느끼게.
각각 뭐 개별적으로 찍으실 분들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청을 아까 3번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화이팅! 자, 빨리 들어오세요. 2개 남았어요, 이제. 제주도당! 화이팅! 청년정치! 화이팅! 오경조! 정현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